오늘은 바이오 섹터 정밀 분석을 하고 관심 종목 한 종목까지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기준금리 인하는 바이오 섹터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섹터를 10년간 투자했다면 지수 대비 플러스 수익일지 마이너스 수익일지 이 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2014년 8월 달에 코스닥 제약 바이오 주가하고 코스닥 지수 같이 출발을 하며 코스닥 지수는 10년간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는 크게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크게 상승도 하락도 하고 지수 대비 플러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투자를 하면 지수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이다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 나스닥은 아닙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10년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제약,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바이오 투자를 했다면 지수 대비 마이너스 수익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보게 되면 투자 시점을 잘 맞추면 대박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쪽박을 찹니다. 이처럼 바이오 투자는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호불호가 명확한 섹터다. 이 점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코스피 투자, 코스닥 투자, 어느 바이오 섹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더 났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올해 1월 1일 코스닥 바이오 섹터하고 지수 같이 놓고 보면 코스닥은 올해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올해 플러스 수익으로 지수보다 크게 수익이 났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제약 바이오는 지수 대비 조금 수익이고, 보게 되면 올해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투자를 했을 때 더 큰 수익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제약 바이오가 지수 대비 전부 다 수익이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났죠. 그러면 왜 이런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났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기술 수출이 늘어나면서 바이오텍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바이오텍 관련 종목 한 종목 관심 있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에 따라서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고,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관련주는 3월 18일 제 영상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올해는 가장 핫하게 움직인, 오늘은 이 바이오텍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텍이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보면 작년 1월 1일 날 기준점 100을 놓고 보면 바이오텍, 알트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합산을 해서 보면 작년에 거의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연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400% 수익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바이오 지수, 그 다음 이제 대형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입니다. 그 다음 전통 제약사,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운제약, 종근당, 동아스틱 합산 수익입니다. 보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똑같아요. 뭐 한 30% 수익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처럼 바이오텍이 이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걸 알죠. 바이오텍은 다른 게 아니고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바이오텍 기업 모두가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지수.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지수 역사입니다. 보게 되면 2015년, 16년, 17년 이때 보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임상, 임상 1상 성공, 임상 2상 성공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기술 수출도 간간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임상 성공을 해서 제약이 출시가 되고 블록버스터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타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2018년 19년 이때
임상 3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정말 바이오가 어려운 섹터구나 이걸 알면서 주가가 확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특수로 다시 한번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코로나 특수가 이렇게 빠지고 이번에 다시 상승, 금리 인하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상승은 과거처럼 모든 바이오텍 기업 임상 성공하면 무조건 상승을 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앞에 임상 상승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만 상승을 하고 이런 기술력이 있다 인정은 빅파마, 다국적 제약사하고 여기에 기술 수출을 한 기업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시 보면 기술 수출의 총 금액을 보게 되면 기술 수출 금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이런 기술 수출 금액 증가에 따라서 관련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오 상승은 중소형 바이오 기업하고 기술력이 있는 큰 바이오 기업하고는 차별화가 명확하니까 우리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빅파마들, 다국적 제약사에게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전임상 1상, 2상, 3상 상용화 진행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유한양행 J&J하고 투자를 했고 여기는 파트너사입니다. 기술 수출을 했고 알트오젠,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종건당,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 수출이 가능한 바이오 섹터에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은 꼭 염두를 하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 다른 게 아니고 제품 개발이 성공이 되고 약품이 출시가 됐을 때 정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면서 매출액이 급등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은 나오기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부분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2014년부터 2023년 미국 FDA 승인 받은 제약 약품 487개를 조사를 했더니 블록버스터 신약 일반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 하면 1밀리언 달러 즉 우리 한국 원화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조 3천억 연매출이 1조 3천억 나오면 블록버스다. 이런 기업이 193개로 약 40%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빌리언 달러 6조 5천억이죠. 연매출이. 이게 42개사로 9%. 그리고 정말 초대박 10빌리언 달러. 이거는 13조입니다. 연매출이. 이것도 17개사로 3%. 즉 FDA 승인을 받으면 블록버스터가 될 확률 다 합쳐서 52%만 됩니다. 52%. 상당히 높죠. 따라서 FDA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큰 대기업이 되든가 아니면 빅팜하고 기술 수출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 기업은 이번에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FDA 승인을 받고 신약 판매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블록버스터 신약에 얼마나 근접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맨 먼저 셀트리온 인플렉트라입니다. 보게 되면 미국에 출시가 되고 미국 유럽에 먼저 출시가 되고 지금은 미국에 출시가 돼 있죠. 출시가 되고 강하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여기가 고점이 700인데 이게 1000까지 가면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블록버스터 될 것처럼 보였지만 매출이 꺾이면서 아직 블록버스터가 못 되고 있고 요거는 셀트론의 임플렉트라고요. 자가면적 치료제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이 안 됐지만 베네펠라가 이렇게 출시가 되고 매출액 상승을 하다가 멈췄고요. 아쉽게 블록버스터까지는 상승을 못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플입니다.
엑스코프리도 초반에 미미했지만 지금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세 제품이 블록버스터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기회가 있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됐을 때 매출의 흐름을 보면 출시가 되고 쫙 증가를 해서 11년째 약품 출시 11년째 매출액이 가장 높았고요. 통계를 내면. 그 다음에 15년째까지가 정말 매출액이 높게 나오고 16년째 들고 감소를 하고 그 이후 크게 감소를 한다. 즉 16년까지가 또 매출이 보장이 된다. 이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직 셀트론이나 삼성에피스는 이제 8년 차고 SK바이오팜은 이제 5년 차기 때문에 11년 고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매출액은 16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매출액 따른 영업이익도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력 분석을 하고 또 기술 수출을 했는 기업 분석을 해서 어떤 종목 매수할까? 개인이 분석을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거사 리포트를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거사 리포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좋은 종목 찾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여러 개를 읽었는데 그중에 키움증권 리포트가 또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키움증권에서는 한 4종목 추려놨습니다. 보면 미국 FDA 승인 관련 4종목을 추려놨는데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셀트론 녹십자, 요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 J&J, 여기에 기술 수출이 됐는 게 이제 FDA 승인이 받고 제품이 판매가 되면 로얄티, 매출에 따른 로얄티를 받는 첫 번째 사례다. 이런 사례는 첫 번째죠. 그러면 첫 번째 사례면 유한양행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할지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이런 사례, 기업들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젠맵입니다. 젠맵. 젠맵도 보면 J&J, 유한양행하고 똑같은 다국적 기업에 보면 라이센스를 독점 판매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FDA 승인이 나면서 정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고점까지 보면 FDA 승인이 나고 2년 동안 200% 상승을 했습니다. 2년 동안 FDA 승인이 나고 2년 동안 200%.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일본 케이스를 볼게요. 일본 케이스는 다이치 상코입니다. 다이치 상코도 이렇게 보면 FDA 하기 전에 일단 파트너십 계약을 하고 N2를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FDA 승인이 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FDA 승인이 나고 이 상승하는 동안 보면 10개월 동안 70% 상승을 했습니다. 젠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00% 상승.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유한양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케이스를 참고를 해서 유한양행 지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주가 움직임입니다. 보게 되면 FDA 승인이 나고 2개월입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70% 상승입니다. 사인치 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앞에 젠맵에 비해서는 젠맵은 2년 동안 200% 상승률은 낮고요. 따라서 유한양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런 거 참고하고 다른 사례들도 참고하시면서 잘 매매를 하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업은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녹십자, 요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추천 드리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 종목도 분석을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또 제품이 개발되면 뭘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먼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FDA 승인이 받고 이 세 종목 전부 다 보면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이 제약이 미국에서 몇 번째 FDA 승인을 받았냐 하면 같은 약품 중에 8번째입니다. 즉 앞에 같은 약이 7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늘리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권사에서는 2030년 시장 마켓 슈어를 한 2% 정도밖에 낮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십자에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신 SK바이오팜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보게 되면 개발을 했고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경쟁사는 U12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2030년 한 30% 시장 점유율을 하고 2029년 1조 매출까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박이죠. 그 다음 셀트리온도 잠깐 보면 앞에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고요. 대신 셀트리온은 뭐 효능이라든가 판매 노하우 이런 거에 따라서 한 30% 정도 될 거다. 뭐 플러스 알파를 줬고요. 또 2030년 3조까지 또 내다봤다. 이건 뭐 예상이지만 어쨌든 경쟁사가 가장 적은 하나밖에 없는 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팜에 무게를 두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SK바이오팜 요번 2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가 확 늘어나면서 작년 2분기 매출액이 770억인데 올해 2분기 1339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1년간 1조까지 2019년까지 그렇게 보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89억 적자랐습니다. 적자에서 206억 흑자로 확 바뀌었고요. 당기순이익도 245억으로 흑자로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8조 5천억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상승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정말 판매량이 계속 강하게 증가를 하니까 증가하면서 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SK바이오팜은 강한 급등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은 추천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고 따라서 매수와 매도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SK바이오팜 차트 움직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입니다. 보면 미국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조용하다가 이제 한 단계 거래량을 내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봉 차트로 볼게요.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상장 후에 조정을 받고 오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런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다. 따라서 고평가기 때문에 강한 랠리보다는 시간을 두고 뭐 추세적으로 상승 기대를 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여기에 따른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중소형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형주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 이희검 경제TV에 들어오면 여러분 중소형주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10배 상승, 30배 상승, 크게 상승하는 기법 다 설명이 돼 있고 계좌 수익 인정까지 돼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하시고 앞에 영상 하나라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러면 나는 당장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 가입비는 1개월에 18,000원입니다. 비싼 점심비 한 끼 드셨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18,000원으로 부담 안 되는 가입이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중소형주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18,000원 본전 뽑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검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섹터 중에 바이오텍 설명을 드렸죠.
굳이 강하게 갖는 종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오가 어떤 기구로 움직인다 이건 알고 바이오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